제목은 경영 진단, 이제 컨설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기서 강의 들어보고 한 반은 취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반은 취소하는 게 이제 좋은 게, 왜냐면은 이 경영 진단 컨설팅은 그냥 머리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과목이, 알겠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아마 품질 경영에서 배웠겠지만, 이 과목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가면은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좋은 지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말콤 볼트리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콤 볼트리치 크라이티어리어 포 퍼포먼스 엑셀런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진단할 때 이것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숙제는 이거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말콤 볼트리치 쪽에 들어가서 요 크라이티어리언이 한 5, 60페이지 되는 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말콤 볼트리치 퍼포먼스, 이거는 이제 2011년 건데, 너희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건 몇 년도일 것 같아요? 2013년하고 14년 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건 이제 강의는 주로 요쪽 걸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다운로드 받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 보면 거기 있죠? 그 책을 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사시면 되고, 그 책에 이제 제일 처음이 왜 컨설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 뭐가 있냐? 너희들이 이제 보면은 매니저라는 단어도 그냥 어디 안 쓰이는 데 없이 그냥 매니저 하지만, 또 컨설팅도 또 안 쓰는 데가 없잖아. 이 컨설팅이라는 게, 요 녀석아, 영어로 의사를 만난다를 뭐라고 하냐? 나 오늘 의사 만나러 가야 돼. 이게 맞으면 진단 받으러 가야 돼. 이것도 뭐야? Consult with doctor야. 의사하고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 누구야? 부동산 컨설팅. 그냥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게 컨설팅인가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옛날에 하다 말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4학년 아이니, 그제? 4학년은 뭐 해야 되냐? 면접 시험을 봐야 되잖아. 면접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상 아니야, 인상. 그래서 인상 관리를 한 3분씩만 하고 하도록. 이 사람이 누구냐?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관상 공부를 했다 그래. 그래서 자기 관상을 보니까 소도둑놈 같이 생겼지 않냐? 이거 봐. 완전히 소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한때는 자살할 생각을 했대요. 이제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냐. 여기도 또 자살할 생각하는 놈 있잖아. 얼굴 못생겼다고. 이제 자살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무슨 글을 읽었느냐. 이건 너희들이 꼭 외워둬. 상호불여. 따라서 상호불여 신호요. 이제 신호불여 심호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관상 좋은 거는 S자만 못하고, 이게 몸매 좋은 것만 못하고, 몸매 좋은 거는 뭔만 못하다고?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심상. 그래서 이제 관상불여 신상이요, 신상불여 맞으면 심상이라, 마음의 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지는 뭘로 만든다? 훈련으로 만든다. 훈련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방울이라고 하는 그 물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방울이가 굉장히 뿌리고 별거에 없던 바다새가 한 마리가 살인 미소로 얘가 요새 최고 인기라 그래. 윤상원 비용준도 불과 똑같이 미소는 한마디로 애교 만족입니다. 검은 빛 동안 동물이 때문에 겁을 먹었던 아이들도 금세 팬이 됐습니다. 우리 언니가 있어요? 방울이가 있어요? 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생긴 이미지는 뭐가 만든다고? 잘생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훈련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너희들 수업 시간마다 3분씩 인상 훈련을 시키고 강의를 들어가려고 그래. 이거 알죠? 자, 같이 따라서 해. 같이 따라서. 같이 따라서. 따라서 웃지 말고. 딸이 이제 너희들이 면접 시험 같은 데 갔을 때 한번 잠깐 보도록 하자. 훈련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평상시의 얼굴하고 이렇게 훈련 받은 얼굴. 여자 그냥 뭔가 트레이닝. 너희들이 미친놈같이 이렇게 할 일 없을 때는 거울 보고 뭐 하는 게 좋아? 이 표정 이거 훈련 받는 게. 왜냐하면 면접 시험 볼 때는 퍼스트 임프레션이 중요하잖아. 첫 인상이 아주 결판을 내니까 너희들이 이게 심심하면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이제 매 시간 이걸 3분 동안 하고 수업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설중웅 조민호가 쓴 컨설팅 프랙티스라고 하는 요 책을 너희들이 이제 사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참고 문헌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이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 알겠죠? 요새는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말콤 볼티스 아까 이제 이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진단하고 싶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뭐가 있냐면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는 게 있어. 어느 회사나. 그럼 이제 이걸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야 어느 회사를 진단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또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IR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이렇게 IR에도 있기도 하고, 맞아면 그러니까 너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기 바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공부하는 거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뭘로 한다고? 그냥 몸으로 떼어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몸으로 떼우는 공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지표 분석 참고 자료는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은 기업 경영 분석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이것도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들어가가지고 기업 경영 분석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생산성 본부에 들어가면은 생산성 국제 비교라는 게 있고 기업 규모 업종별 노동 생산성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이 대학에서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야? 정보지 않니? 그지? 어디 가서 뭘 얻으면 되고 뭘 얻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정보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아까 내가 왜 너희들을 반은 이렇게 드롭했으면 좋겠다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5명씩 조를 짜는 거야. 알겠죠? 5명씩. 5명이 조를 짜는데 첫 번째는 사장 1명. 이제 사장 1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장 1명 나오고, 그 다음에 재무 담당 이사, 그 다음에 판매 담당 이사, 그 다음에 인사 담당 이사,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장, 이렇게 4명이 나와서 5명이 한 조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5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이 산업을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산업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에서 어떤 회사를 모델로 삼아? 현대자동차를 한번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쟁사가 뭐가 있어? 기아자동차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또는 일본의 토요타, 중국의 치처, 치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고르면 LG전자, 미국의 GE, 일본의 소니, 중국의 하이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골라요? 미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 자체. 그러면 몇 개 회사니? 5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오늘 숙제는 5개 회사에 일단 뭐를 구해야 돼? 재무제표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가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5명씩 한 회사를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진단할 회사야. 진단할 회사를 5명이 만들고, 거기서 이제 뭐를 하나 뽑아? 사장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진단팀 이름을 정하고. 알겠죠? 맞아. 뭐 무슨 팀, 이렇게 팀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삼성전자 가고 싶은 사람은 삼성전자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그치? 나는 현대자동차 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쪽으로 해도 좋고, 또는 뭐 능률표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맥킨지, 일본 능률표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한중일, 한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회사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한다고 보면 돼? 면접시험 준비하는 거라고 해도 되잖아. 그거 딱 한번 해보면 어때요? 가서 딱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 가가지고 LG전자는 어떻고 뭐 소니는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몸으로 때워라. 몸으로. 공부는 발로 하는 거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몇 주냐? 16주죠. 15주냐? 6주로 늘었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진단은 누구부터 진단해? 사장부터 진단해. 그래갖고 보고서는 누가 안 해? 사장이 보고서를 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이것도 사장이 보고서를 내야 되겠지. 전략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쪽은 누가? 재무 담당 이사가. 판매 담당 인사가.
인사 담당 이사가 경영혁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장실하고 본사하고 연구소는 이제 기술경영, 그다음에 공장장, 원가, 품질, 공정, 설비, 자재관리, 안전 이렇게 해서 14개.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몇 개냐? 16주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있고 학기 말에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 되니까 16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아까 분담을 해야 돼. 분담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5명이 분담을 해가지고 너는 사장하고 기획하고 뭐하고, 너는 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 같으면 재무하고 뭐하고, 원가하고 뭐 말하자면 뭐 자재 물류를 네가 해라, 판매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매주 보고서는 아니고 이제 그렇죠. 5주 만에 한 번씩 보고서 내면 돼. 알겠죠? 5명이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고서를. 그러니까 팀 보고서를 내는 거다. 알겠니? 팀 보고서를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한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현대자동차나 또는 뭐 그 뭐야 다음인가 NH 뭐 이런 회사라든지, 이걸 한번 너희들이 한번 분석을 한 학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은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생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뭘 하냐면은 아까 말콤 볼트리지 상에 이제 심사 항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리더십, 사장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진단하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진단해가지고 말하자면 삼성전자의 뭐 이건희 회장은 어떻고 뭐 그건 이제 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진단하고, 미국의 만약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진단의 목표는 뭐야? 외국은 가다리고 진짜는 뭐야? 삼성전자를 하고 싶은데 LG전자를 참조하고 외국 거를 참조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보고서를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때는 7번 여기까지 사장실하고 본사하고 연구소 다 하고 난 다음에 8번째 시험 보고,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공장 다 하고 난 다음에 16번째 시험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게, 너희들이 이 산업공학과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는 거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몸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구상을 해서, 그게 이제 너희들이 시집장가 잘 가야 돼. 알겠죠? 이 5명한테 좋은 팀에 들어가야지, 비리비리하는 팀에 들어가면은 뭐 장가 잘못 가면 그냥 망하는 거야. 이제 시집장가 잘못 가면은 망하는 거니까. 그걸 내한테 와서 시비는 붙지 말겠죠. 너희들이 이제 시집장가는 너희들이 5명씩 짜서, 내가 뭐 강제로 이렇게 배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콤 볼트리지 상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말콤 볼트리지 상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은 리더십은 어떤 걸로 말하면 이렇게 채점을 말하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저 리더십 평가하는 방법을 너희들한테 수업을 하려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오전 수업은 기법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오후는 이제 항목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사장은 뭐 어떻게, 사장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개 이제 직무별로 보면은 컨설턴트라는 게 굉장히 봉급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한테 혹시라도 교수님이 교수를 안 했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롤모델이 누굽니까? 하면은 나는 당연히 누구를 드냐면은 요 무라다 후쿠조라는 이 무라다 센세이를 든다고. 이 무라다 센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1991년부터 지금 몇 년 됐냐? 24년을 삼성전자를 컨설팅하는 사람이야. 나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24년간 한 회사를 컨설팅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또 그 사람한테 24년간 컨설팅을 받는 회사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77세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1993년에 삼성전자에서 뭐를 선언했냐? 신경영 선언한 거 알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후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야. 후쿠다 다미오라는 사람인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1948년생인데 이 친구가 그 이건희한테 한 장의 종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이제 심심하잖아 비행기 중에 거기서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전 임원은 프랑크푸르트로 모여라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한 거라. 그게 말하면 한 기업 말하면 그룹을 뒤집어놓은 보고서가 몇 페이지짜리 이 후쿠다 보고서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보고서예요. 후쿠다 보고서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컨설턴트라는 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이제 이 보고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후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보고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리고 근데 왜 이제 컨설턴트가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꿈이 뭐냐? 삼성전자 이런 회사 가고 싶어 하는 게 꿈이지 않니? 그치? 그런데 정년을 마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1000명 중에 4명에 0.4%예요. 0.4%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한테 강의를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쁠 수가 있어. 그쵸?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네가 말하면 생존할 확률이 0.4%라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니? 근데 그건 뭐야? 현실이야. 현실이야.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이태백이는 무슨 뜻이냐? 20대 대부분이 태반이 백수다. 이태백이잖아. 38선은 38세가 되면은 대충 38선을 넘어간다. 그 다음에 사우정이면 45세가 정년이다. 5, 6도는 56세까지 직장에 있는 놈은 도둑놈이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살이면 되게 정년을 관둬요? 55세. 근데 요 녀석아, 너 몇 살까지는 살 것 같냐? 70. 네가 그렇게 재수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몇 살까지는 살 것 같아? 100살. 100살. 재수 더럽게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년을 55세 하면 몇 년 백수를 해야 되냐? 45년 백수를 해야 돼. 요놈아, 그때 네 남편한테 네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백수 남편한테. 일을 구하라가 아니고 뭐라 그래? 제발 이대로만이야.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왜? 남자들이 그때 55세 때 어떤 사업 벌려가지고 대부분 또 뭐 하냐? 까먹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남편들 보고 가만히 집에 있어라. 까먹지만 말아라. 까먹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씩 그냥 이렇게 연금 타먹고 살게 까먹지만 말아라. 이게. 그런데 그때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컨설턴트. 왜냐하면 컨설턴트 하는 거는 까먹을 게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사업을 벌려도 지가 그냥 컨설팅 하다가 말아버리면 되니까 까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 어디로 가야 돼? 컨설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삼성전자를 가면은 55세까지는 뭐 할 생각하고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일하고 55세 이후는 뭐 할 생각한다고? 컨설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회사를 가도 마지막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쉬운 직업이 뭐야? 음식점 하지 않냐? 음식점이 10년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라고? 7.3%. 100개 음식점 중에 몇 개가 살아남는다고? 7개.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보면은 음식점 맨날 망하잖아. 그냥 맨날 주인이 바뀌잖아. 신장 개업하잖아. 신장.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사계를 설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자, 나이가 100살이면은 몇 년씩으로 나눠야 된다고?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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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그래서 25년, 25년, 25년 나는데 25살까지는 뭐라 그래? 신청소년기. 이때는 뭘 해야 돼? 학테크,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학테크. 25살. 그 다음에 나머지 50살까지는 뭐를 해야 돼?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니까 업테크. 그 다음에 이제 75세까지는 뭘 해야 돼? 이때 벌어놓은 거를 잘 굴려야 되니까 재테크. 그 다음에 이제 75세 넘어서는 뭐를 해야 돼? 하느님을 잘 골라야 되니까 신테크. 왜냐하면 75세 넘어간 노인을 반겨 맞아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교회하고 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교회에 좀 가서 이렇게 적선을 해가지고 장로라도 되거나 법사라도 돼야지. 75세 이후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희들이 이제 지금 너희들의 지금 생각은 뭐야? 어떻게 그냥 취직이나 하나 했으면이 아니야. 그러다가 망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인생을 몇 살까지 설계하라고? 100살. 인생 100살을.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아까 50세 넘어갔을 때는 주로 뭘 하라고? 컨설팅. 근데 이제 그 기본이 뭐냐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테크를 하더라도 뭐를 해야 재테크가 돼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기업을 진단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이 기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요새 주식 뭘 사냐?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올해 안에 거의 반은 작살 날 거라고 봐요. 지금 반은 작살 날 거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 조선 경제신문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이제 이 산업공학과 학생이 신문을 안 읽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무슨 신문은 꼭 읽으라고?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는 한국경제 공짜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냐, 여기 시중에. 그치? 그럼 꼭 읽어, 너희들이. 왜냐하면은 산업공학은 현장이 없잖아. 화학공학과 같으면 뭐 화학공장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뭐가 우리의 현장이야? 그냥 전체 국가가 우리 산업 현장이라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뭐를 읽어야 돼요? 신문을 읽어야 된다. 오늘 신문을 보면은 너희들이 통탄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코스닥에 말하자면 이제 상장된 기업들을 경영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IT에 속하는 기업들을 경영 분석을 했는데 2, 4분기 이게 4월에서 5월, 6월 달이 1, 2, 3월 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었느냐? 99.6%가 줄었어. 그럼 얼마 남았다는 거야? 0.4%.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다 망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얼마로 줄었어요? 7조로 줄었잖아. 줄면서 삼성전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시작한 거야. 그쵸? 그러면 하청업체들 다 작살 나는 거지. 작살 나가지고 지금 IT 하청업체는 지금 다 작살. 지금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신문을 읽어야 돼. 그냥 막연히 너희들 지금 삼성전자 가고 싶은 놈 손 들어봐. 아니 그냥 재미로. 한 놈도 없진 않잖아. 없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삼성전자의 상황이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은퇴는 56세에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 85세인데 너희들은 몇 살까지는 살 거라고? 10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왜 85세의 사람들이 죽냐? 암 때문에 죽어요. 근데 암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한 10년은 그냥 늘어날 거라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아주 재수없게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100세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 경제 문제가 제일 크지 않냐. 아까 얘기한 대로 55세까지 벌어가지고 2배를 살아야 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 놈들이 뭐라 해야 되느냐. 아까 재테크도 공부해야 되고. 몇 살까지는 벌어야 된다고? 75세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75세부터 얻어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IT 산업의 정년은 몇 살이라고? 35세. 35세.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IT 산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왜 IT 산업이 정년이 35세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이놈아, 빌 게이츠가 몇 년도에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냐? 22살. 22살. 이놈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몇 살에 창업했냐? 둘이 나이 똑같아. 22살. 이놈아, 이찬진이가 아래 한글을 몇 살에 창업했냐? 23살. 그래서 IT는 20살이면 벌써 환갑이고 35살이면 대충 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이제 이 산업공학과를 나온 놈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산업공학을 제일 몰라요. 근데 산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업의 개념이야. 업의 개념. 업의 개념. 업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 교수 있지 않니? 교수 중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교수가 무슨 교수냐? 역사학과 교수야. 역사학과 교수는 새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그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든 교수들이 최고예요. 젊은 교수들이 까불면 뭐라고? 엄마, 너 무덤 몇 개나 파봤냐? 그잖아? 이게 몇 개 파본 놈이 최고야. 많이 파본 놈이. 그건 뭐 머리 좋은 놈이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나쁜 놈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뭔 놈이 최고야? 많이 파본 놈. 아, 내가 저기 경주에 서봉총을 파봤을 때, 넌 막 그때 너 몇 살이었어? 뭐,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제일 망하는 교수가 어느 교수냐? 전자공학과, 전산학과 교수들이야. 맨날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그냥 비리비리해요. 비리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심하게 변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야? IT 분야. 뭐 눈 깜짝하면 변하고 눈 깜짝하면 변하지 않냐. 그래서 기업도 너희들이 알겠지만 2001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컸었던 기업, IT 기업으로 제일 휴대폰의 첫째 메이커가 어디였니? 노키아. 그 다음에 모토로라. 그 다음에 소니 에릭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잖아. 세 개가 다 망했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IT 기업이 화려하기는 한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머리가 반짝반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겠지만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다 망했는데 자동차는 독야청청하지 않냐. 거기만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독야청청해. 미국도 GM이 있고 독일에 가면 뭐가 있어? BMW, 벤츠가 있잖아. 그 독일 같은 데도. 아직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 알겠죠? 자동차는. 그러니까 맞으면 머리 별로 안 좋은 애들이 갈 만한 회사는 어디냐면 자동차 회사야. 가면은 뭐 별로 그렇게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맞으면 그 다음이라든지 이런 그 IT 기업들 있잖아. 거기 갔다 하면은 그냥 35살만 되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는 뭐냐면 그걸 다 감내할 수 있다면 가면 좋고.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 업의 개념 알겠죠? 그 어떤 산업의 전자산업의 개념, 기계산업의 개념 이거를 알고 너희들이 뭐를 해야 돼? 업종을 선택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주 샤프하다. 뭐 그냥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래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IT 쪽으로 가는 건 괜찮고. 그런데 이제 나는 좀 막 그냥 이 세상 뭐 그렇게 변화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업종을 구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1등이야? 컨설팅이 1등이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구글이 1등으로 바뀐 적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구글이 이제 인기가 있어 바뀌었지만,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맥킨지, 골드만삭스, 베인 & 컴퍼니, 보스턴 컨설팅, 거의 다 컨설팅 회사들이에요. 컨설팅 회사. 이 컨설팅 회사라는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하면은, 새로운 거를 갖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이제 이런, 그래서 미국의 MBA들이, 그리고 가장 이게 출세 코스 중에 대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한국 이제 생산성 본부라는 데는 직원들이 이제 그 컨설턴트라는 거는 애들이 전부 애숭이들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 물류 파티에 가서 컨설팅하러 가요. 그럼 애가 좀 괜찮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사장이 아야 너 우리 물류 부서로 와라 하고 그냥 거기서 즉석 맞아면 뭐야 스카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미국의 이제 MIT 졸업생의 취업 분야, 이거 너희들이 이제 그 MIT에 들어가 보면은 그 홈페이지, 이제 MIT 공과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니 MIT 공과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얘네들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진출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면은 MIT는 공과대학이니까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맞으면 전자회사나 기계회사나 이런 데 갈 것 같죠? 아니야. 제일 많이 가는 게 컨설팅 회사야. 그 다음에 금융회사고, 요놈 둘 합치면 34%예요. 30%. 이제 이것이 MIT가 미국을 말아먹는 원인이야. 미국을 말아먹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MIT가 왜 미국을 말아먹느냐 하면은, 미국의 MIT에 슬로안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 MBA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은 11만 6천 달러를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트닥으로 들어가면 5만 3,900달러를 받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쁜 애들이지. 5년, 박사는 5년이지 않냐? 5년 공부하면 얼마 받아? 5만 불. MBA 2년 하면 얼마 받아? 12만 불. 그러니까 5년 공부해서 5만 불 받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MIT의 공학 박사의 70%가 외국인이야. 미국 애들은 공학 박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다 어디로 가냐?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가지고 갤럭시 폰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쳐들어가잖아. 그러니까 MIT 공과대학이란 적군장교 양성소야. 적군장교 양성소. 그 다음에 MIT에서 공학 박사 받은 놈은 대개 어디로 가냐? 제조업으로 안 가고 어디 간다고? 월가로 가요. 월가 가서 뭐해?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라는 건 영어로 하면 근사하지 않냐? 펀드 매니저. 그렇지만 한국말로 바꾸면은 노름판에서 고리 뜯는 사람 아냐? 그래가지고 미국을 말아먹은 거야. 이 금융공학이라는 게 미국을 말아먹는 학문의 그 대표적인 학문이야. 이게 학문이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 제조업체에 가서 발명도 하고 특허도 내가지고 국민 복지를 이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애들하고 노름해가지고 돈 따면은 큰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쳐봐. 사이먼스. 며칠 전에 한국에 왔다 갔어요. 뭐 한 사람이냐? MIT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갔냐면은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인데 연봉을 얼마를 받은 적이 있냐면은 3조 5천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3조 5천억.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면, 그 사람의 펀드 매니저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25년간 연수익 38%를 올려준 사람이야.
평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25년간 38%. 너희들 지금 은행에다 돈 넣으면 얼마 나오냐? 한 3% 나오잖아. 38% 불려준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왜 수학자 대회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때 이제 그놈이 왔어요. 사이먼스가 와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걸 부른 수학자들은 혼나도 한참 혼나야 돼. 지금 미국을 말아먹은 게 그렇게 수학을 잘한 사람이 뭐야 돼? 수학 교수가 돼가지고 조금 이게 수학을 가르쳐야지. 말하면 노름판에 가가지고 돈 따가지고 1년에 3조 5천억을 땄다는 거를 자랑으로 해서 수학이라는 좋은 학문이다. 돈 따는데 노름에 좋은 학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잘한 거냐?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MIT라고 하는 이 최고의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컨설팅, 금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야가 요거예요. 나머지 분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산업만 되느냐? MIT 졸업생들이 가는 회사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회사가 어때요? 컴퓨터 응용. 말하면 구글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가 이제 우주항공, 나사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 분야. 요것만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도 작살, 전자도 작살, 다 작살나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 대신에 잘 되는 건 뭐만 돼요? 월가, 돈 놓고 돈 먹기. 이 노름판만 미국에서 이제 번창을 하는 거죠.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컨설팅 업체 선호 1순위다. 이제 이런 얘기 했고요. 여성 컨설턴트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CMC라는 데를 한번 찾아봐. CMC라는 데를 이제 찾아보면은 너희들이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이렇게 폼 잡지 않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가면 너희들이 요놈아, 너 어느 부서에 배치될 것 같냐? 네가 삼성전자에 가서 뭘 할 것 같냐? 응? 이제 이 산업공학과가 이제 말하면 뭐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구매본부에 많이 떨어져요. 물건 이렇게 사는데. 요놈아, 구매본부에서 뭘 할 것 같냐? 네가 구매본부 가면 네가 뭘 알아서 사? 어디 갈 것 같아? 여기에 갑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네트워크 가운데서 신성장에 살려고 있는 5기업 중에 5기업. 사생경영의 시설을 위해 96년에 별도의 협력업체 교육을 수립하고 이 CMC라는 걸 삼성전자의 그 예하 회사야. 이놈이 너희들 선배야. 지금 요놈이. 현재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금이나 기술력 확보에서 희생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어떤 내용들이 모두 잘 적용돼서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개선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만족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은 구매본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소기업 지원본부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의 레벨을 높여야 좋은 품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가서 뭐를 해? 컨설팅을 해줘. 컨설팅. 이게 중소기업에 와서 이제 품질 교육도 시키고, 아까 이제 제같이 이렇게 품질 지도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너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이게 아주 중요한 부서야. 업계의 인정합니다. 복잡해지고 자동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부분은 더욱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랑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하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은 환경과 안전 벨트를 꼭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토록 국제자동차 부품구역인 ISO TS1695 시스템을 인증토록 지원하여 현재 150여 개사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형태의 인재 점수는 이번 주제로 구성됩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5스타 제거, 프로세스 사이 복구 제거 등의 품질 관리 기법을 기본 함축으로 두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컨설팅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컨설팅 규모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4천억 달러. 이건 이제 한 90%는 어디서 하냐? 미국에서 다 먹어요. 미국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나 뭐야, 옛날에 뭐 IMF 때 뭐 맥킨지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정부 컨설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제 컨설팅 분야에 관한 한 당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컨설팅 시장의 90%를 지금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10% 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야?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KMAC.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걸 다 외도 KMAC.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데가 어디야? 한국표준협회, 크사, KSA, 예, 컨설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데 이제 생산성본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이제 잔챙이들이 쭉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이 전체 한 1조 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딴 거는 몰라도 컨설팅에 관한 한 우리 한양대학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장서부터. 그래서 이제 내가 컨설팅 분야에 우리나라의 대부라고 하는 게 우리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제자들 다 이제 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능률협회 컨설팅의 이제 경영위원도 하는 게, 그 능률협회의 컨설팅의 사장이 내 그 석사 제자야. 그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있고, 거기 가면은 이제 한수희 부사장, 그 친구도 여기 한양대학 나왔고, 뭐 그래서 그 능률협회 컨설팅의 임원 5명 중에 4명이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이게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게 너희 놈들이 컨설팅 분야로 오면은,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제 그 메인이야, 메인. 그리고 이제 딴 애들은 이렇게 좀. 근데 이제 이 컨설팅이라는 게, 요놈아, IQ, EQ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냐? 아니야. 아니, 막 모르는 놈이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 그런데 IQ가 80%, EQ가 20%쯤 섞여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EQ 20%는 왜 섞여 있어야 돼? 소통을, 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머리 좋은 놈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얘기를 못 듣지 않냐. 이게, 이제 이거 요놈아,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는 누구냐?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님이 와서 계속 물어봐. 가만히 있어도 얘가 답을 찾아가지 않냐.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귀. 그래서 부처님의 귀가 크잖아. 이렇게 경청어도로 이렇게. 뭐만 알겠어? 그래서 왜 부처님 귀 그러잖아. 그래서 컨설턴트는 뭐가 커야 돼? 귀가 그래갖고 듣기만 해주면 돼. 와서 막 뭐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해야 돼?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남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지 않냐? 가가지고 이제 옷을 입어보면서 이 옷 어때? 이러잖아. 그랬을 때 뭐면 망하는 거야? 아, 그 옷 좋다 했다는 그러면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했다가 여자가 골라놓으면 뭐라고 해야 돼? 당신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여자가 고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고르기 전에 커멘트 했다면 그러면 망하는 놈이야. 맞았어?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야. 듣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때? 얘가 결정해 놓으면은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아, 누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결정했다고 그러죠. 왜? 지가 결정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라는 거는 IQ 몇 프로? 80에 EQ 20%. 이게 우리 한양대학 애들 수준에 딱 맞아요. 그 인간성 괜찮고 남 얘기 좀 잘 들어주고 맞으면 머리가 아주 나쁜 거 아니고 이제 막 이게 머리 아주 좋으면은 남 얘기 안 듣지 않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가 전국에 컨설팅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언스트 영 같은 데는 컨설턴트 수가 3,600명, 맥킨지는 뭐 1,224명, 뭐 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컨설팅 회사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여자애들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너네들은 외국인 컨설팅에 들어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외국인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면 첫째 뭐가 없냐?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는 이게 차별이 있어. 왜? 국내는 너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노무니케이션이라고 그래. 노무니케이션이 뭔 말이냐면은 일본 말로 노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마신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뭐를 해야 돼? 술집에서 이게 한 잔씩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컨설턴트로서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속내들 다 털어놓으려면 술 한 잔 들어가야 다 털어지지 않냐. 그런데 여자들이 없죠. 근데 외국인 컨설턴트들은, 아니,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 회사 컨설팅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근데 남자들은 외국인 컨설턴트 안 가는 게 또 좋아. 왜냐하면은 그놈들은 언제 먹튀할지 모르잖아. 외국인들은 그렇잖아. 이렇게 컨설팅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짐 싸가지고 튀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외국인 회사보다는 한국인 회사가 나은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아까 얘기한 대로 맥킨지에 너희들이 딱 들어가면은 맥킨지는 어떻게 해요? 신입사원을 한 3년 동안 미국의 맥킨지에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훈련 다 받고 그냥 또 나중에 뭐 그냥 나와도 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여자들은 가능하면 국내 컨설팅 회사보다는 외국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웃기는 놈들이 이 컨설팅 받는 사람들이 맥킨지 연구원이라고 하면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우대해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노예 근성 있지 않냐. 우리나라의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엔트루 컨설팅, 이게 한 240명 되고, 너희들이 네모 파트너즈라는 거 한번 찾아봐. 이게 이제 너희들 그저 선배가 만든 회사야. 이게 110명, 이 네모 파트너즈 180명짜리 있는데, 네모 파트너즈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한번 우리 산업공학과에 걔가 강의하러 온 적이 있는데, 이제 유연호 사장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컨설팅 쪽에는 우리 상공과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컨설팅 회사가 제일 먼저 생긴 게 1957년에 생산성 본부라는 데가 제일 먼저 생겼고, 1957년에 1960년에 이제 능률협회, 1962년에 이제 표준협회, 이제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1979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1985년에 이제 숭실대학 맞죠? 숭실대학에 경영기술 지도학과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성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오늘 숙제는 이제 너희들이 제출할 필요는 없는 숙제만 지금 계속 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하는데,
경영 지도사하고 기술 지도사 시험을 과목이 뭐고 언제 시험 보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봐.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시간 나면은 언제? 올 겨울방학 동안에 그거나 공부해서 시험 봐두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경영 지도사. 경영 지도사. 그 이제 경영 지도사가 돼야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데서 의료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도를 나갈 수 있어요. 경영 진단 같은 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머리 잘 돌아가지 않냐, 그치? 이때 뭘 해야 돼? 가능하면 라이센스를 받아두는 게 좋아. 이 사자 붙는 거를.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산업공학과 출신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자는 경영지도사. 이제 분야는 뭐 생산관리나 품질경영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보면은 너희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이 지금 시험 봐서 떨어지면 한강으로 가는 게 괜찮아. 이게 지금 머리 팍팍 돌아갈 때 가서 시험 보라고. 알겠죠? 나중에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시험 공부를 하려면은 경영지도사 법만 좀 공부하면 돼. 알겠죠? 그 내용은 별로 공부할 거 없어요. 이제 아까 분야가 어디라고? 생산관리 분야. 그러면 너희들 지금 생산관리 공부했잖아. 근데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생산관리 공부한 놈이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게 나아. 그래서 한강으로 직행하는 게 낫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세계적 명강사 강의 주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하면은 너희들이 임원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게 너희들이 지금 이제 100명이 회사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임원은 몇 프로쯤 되면 많이 돼? 5%. 이게 지금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임원으로 간다고? 2명 내지 3명.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살에 은퇴해요? 평균적으로 55세. 그러면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선수 생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되냐? 코치가 컨설턴트잖아. 쉽게 얘기하면 코치라는 게 컨설턴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치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코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운동선수 했다고 바로 코치 하는 건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 몇 년? 100년. 4개, 이제 25년은 대충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플랜을 짜야 돼? 75년 플랜을 짜가지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 채우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0.4%. 1000명 중에 4명이다. 억대 연봉자. 그래서 이제 왜 컨설팅이냐? 그래서 이제 컨설팅 수행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컨설턴트라는 게 말이야. 컨설턴트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경영자들은 대개 무슨 형이냐? 운유형이잖아. 운유형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좌뇌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바로 산업공학 아니냐. 그래서 산업공학과라는 거는 본 컨설턴트야. 태어날 때부터 컨설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경영학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뭐냐 이렇잖아. 아이 뭔 놈의 재고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공장장 입장, 아니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대는 맞아면 컨설턴트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컨설턴트는 뭐를 써야 된다고? 언어를 무슨 언어? 수리적 표현. 이게 계량적, 개수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로 가야 돼? 금전적 표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네가 이렇게 재고를 많이 쌓아둠으로써 연간 비용이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 뭐해서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뭘 해줘야 돼? 계량화. 그 맞으면 계량화의 대가들이 누구냐? 산업공학도잖아.
우리는 배울 때부터 계량화를 배웠잖아. 그래서 산업공학과 애들이 컨설팅에 나가면 성공하는 이유들이 다 그거예요. 계량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 이제 이 기법들을 이제 계속 봐요. 그래서 수업이 오전하고 오후가 있는데, 오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관리 컨설팅은 어떻게 하느냐, 재무관리 컨설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제 그때 써먹는 기법들. 응? 맞아면 뭐 스와트 분석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 기법은 오전에 배우고, 오후는 실무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질 건데, 너희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5인으로 이제 짜가지고 5번에 한 번씩만 레포트를 내도록 이렇게. 그 대신에 5번에 한 번 내니까 제대로 써야 되겠지. 알겠죠? 이제 이거는 제대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기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컨설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변화 관리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못 깎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컨설팅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 이 녀석아, 컨설턴트는 악셀레이터냐 브레이크냐?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죠. 이 회사가 너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악셀레이션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악셀레이션과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컨설턴트의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턴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강의를 잘해야 돼요. 강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놈아, 강의를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이제 강의를 잘하잖아.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가서 뭐를 해야 돼?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임원들을 교육을 좀 시키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면 내가 강사가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임원들이 나의 뭐가 되냐? 제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말하면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부드러워져. 뭔 말인지 알겠어? 대등하게 못 붙는다고 선생님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한 번만 배워도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는 제자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면서 막 시킬 수가 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니까 그 시간에 그래갖고 요놈이 좀 까불면 그냥 개망신을 시킬 수도 있고 붙돋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 사장 앞에서 이놈이 또 의시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강의를 가지고 얘네들을 원격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강의 스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임원들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샵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스와트 전략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추진 조직을 양쪽으로 가져가야지. 이쪽에 이제 컨설턴트도 조직으로 가져가고, 회사도 또 내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부 조직,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 담당 임원, 프로젝트 관리자, 자문그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은 제일 먼저 그 회사한테 뭘 요구해야 돼? 조직도를 요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 붙어 있는 조직도를 다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너희들이 실세를 파악해야 돼. 이게 이제 누가 실세고 누구는 허세냐.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영업 총괄로 있지만 얘는 허당이고 얘가 다 하더라. 이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관계를 빨리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받아야 돼? 업무 분장표를 받아야 돼.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당신 내에 업무 분장표가 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무 담당은 이름을 경리과장이라고 하는지 이제 회계과장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업무 분장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표준 부서별 업무 분장표, 그다음에 조직도 이런 걸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장 사례, 그다음에 업무 규정. 그래서 이제 걔네들 보고
말하자면 당신 내 회사의 규정을 좀 봐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뭐에 의해서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 보고 뭐 구매 어떡하냐 묻지 말고 뭐를 해. 구매 규정을 보고 규정을 이렇게 보고 읽어서 규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는 이게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업무 규정표, 업무 절차서, 그다음에 뭐 제조원가 계산서, 재무제표, 작업표준, 제품 규정, 영업관리 절차서 이런 뭐를 받아내야 돼? 걔네들의 그 법규, 표준, 시방서 이런 걸 이제 다 단락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가 해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말 한마디에 의해서 회사가 그냥 완전히 아까 얘기했는데 후쿠다 보고서 뭐 어때요? 삼성그룹을 다 뒤엎어놓는 이런 이제 보고서 같은 게.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너희들이 삼성전자의 생산 과장이 돼가지고는 사장을 뒤엎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같은 거지만 이 컨설팅 같은 걸 하면은 사장한테 직접 브리핑이 가능하잖아. 이게 직접 브리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적나라하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러 회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개조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해보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컨설팅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한양대학교 컨설팅이 안 돼. 왜 안 되겠니? 이 컨설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생겨?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끼리 서로 이해대틈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컨설팅은 항상 어디에서 받아야 돼? 외부에서 받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삼성전자 컨설팅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이건희가 내 말을 듣겠냐? 그 한양대학 교수가 뭘 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어느 놈 말은 들어? 일본 사람 말은 듣지 않나. 그래서 컨설팅은 꼭 외국 사람한테 받아야 돼. 외국 사람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보면 미국 애들은 누구한테 컨설팅 받아? 영국 애들한테 받고 일본 애들은 미국 애들한테 받고 한국은 일본 애들한테 받아요. 이놈아 왜 그러겠냐? 왜 우리는 일본 애한테 받겠냐? 컨설팅 비용이 싸요. 어차피 외국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컨설팅은 누가 가야 되겠냐? 한국 쪽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는 일생을 컨설턴트로 먹고 싶다, 벌어먹고 싶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뭘 공부해야 돼? 한자. 일단 한자는 알아야 뭐가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필답이 가는 거잖아. 내가 중국에서 컨설팅을 한 2년 했는데 걔네들한테는 언어상의 별 불편이 없어. 왜냐면 한문을 아니까. 한문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문 반 쓰고 반 영어 쓰면 돼요. 이제 또 안 되면 영어 반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애들이 홍콩 애들이야. 반 영어 쓰고 반 한자 쓰고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배워라? 한자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중국어는 한국에서 배우면 안 돼요. 내가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이열산스 뭐 나와 있잖아. 중국. 얘네들 다 엉터리야. 왜 엉터리냐면 너희들 여기 중국어 배워본 사람 손 들어봐. 왜 안 되냐? 중국어 배우는데 왜 어려워? 사성 때문에 안 되죠. 이놈들이 여기서 배우는데 뭐 사성이 어떻고 뭐 이러고 그냥 가르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중국에 가보면 알지만 중국의 텔레비에 보면은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이 말해도 밑에다 뭐가 붙냐? 자막이 붙잖아. 이건 뭔 얘기야?
중국 사람도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쪽에 말하면 상해나 홍콩 그 광둥어하고 이게 북경어하고 전혀 달라요. 베이징어하고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막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우는 게 중국 가서 통하겠냐 안 통하겠냐? 당연히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서 그냥 배워두고 거기 가서 상해 가서 상해말 배우고 그냥 그 천진 가서 천진말 배우지 여기서 배워간다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 문법이나 좀 배우고 이렇게 한자나 이게 한문만 배우면 돼요. 한문만 잘 알면은 중국어는 3개월이면 돼. 상대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알아듣는 거는 거기 가서 하면 돼. 중국 가서. 여기서 그냥 아주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하라고? 요점은 중국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를 열심히 하라고? 한자. 알았냐? 너희들 지금부터 한자 열심히 공부해. 한자만 알면 중국, 일본 가서도 이게 한자만 알면 어디를 갈 수 있어? 일본, 한국의 고전,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 5개국은 그냥 가서 필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메모지 한 장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한테 한문 써주면 다 알아. 다 알아서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고 컨설턴트라는 거는 이제 한문을 여러분들이 꼭 해두고 그렇게 해서 이게 너희들의 인생은 국내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하라고? 중국을 하라. 왜 중국을 가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오리온 제과라는 데 아냐? 그 오리온 제과라는 회사가 있고 그 비슷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어? 동양시멘트라고 하는 회사 아냐? 그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양구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오리온 그 동양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큰 딸이 있고 큰 딸은 이혜경이고 둘째 딸이 이제 이화경인데 큰 딸은 굉장히 시집을 잘 갔어요. 이제 서울법대 나온 검사한테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딸에게는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해가지고 거의 그냥 많이 물려주고. 근데 둘째 딸은 중국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하니까 그냥 제과, 과자 공장을 이렇게 물려줬다고. 근데 이제 중국 아저씨가 제일 잘하시는 데가 어디야? 중국 아니야.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들고 중국으로 튄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초코파이 장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제과하고 게임이 되겠냐. 거기 판이 얼마나 큰데. 그래갖고 한국보다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오늘 가서 숙제 이렇게 딱 보면 동양시멘트 5,000원짜리 주가가 얼마인가 봐. 2,500원이야. 반타작으로 되어 있는데 오리온 제과는 5,000원짜리 주식이 아마 오늘 한 88만 원쯤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디서 놀면 국내에서 놀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어디로 튀어야 된다? 중국으로 튀어서 말하자면 대륙에 가서 큰 땅에 가서 뭐 하라고? 컨설턴트를 해도 중국 가서 하고 국내에서 놀지 말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많냐? 2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필 씨가 음반을 내서 히트 쳤다면 몇 장 팔려? 10만 장. 근데 중국은 팔렸다면 몇 장? 250만 장. 그냥 음반 하나에 졸부탄생이라니까. 이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너희들 이번에 김수현이 봤잖아. 그 별에서 온 그대. 걔가 중국 방송에 출연하는데 걔네들이 돈을 얼마 썼다고? 10억. 이게 걔 그냥 전용 비행기로 모셔가는데 5억. 출연료 5억.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되는 얘기냐. 이 중국이라는 데가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뭐야? 졸부탄생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좀 크게 먹고, 알겠죠? 컨설턴트를 어디서 하겠다고? 한국에서 비비작거리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좀 대단하게 해서
어디로 튀자? 중국. 중국 안 되면 어디로 튀자? 인도. 그걸 이제 우리가 친디아라 그러지, 친디아. 자,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 13억. 인도는 12억. 곧 있으면 15억. 왜냐하면 중국은, 인도는 뭐를 하느냐면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래갖고 막 1년에 한 4천만씩 나와. 그러니까 몇 년만 들으면 한 5년만 들으면 15억 되는 거야. 이제 중국은 2,500만 나와요. 산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도는, 이제 중국은 한 자녀 낳기잖아. 인도는 힌두교라는 게 낳는 대로 낳자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땠어요? 인도가 나면은 한 80%가 죽었다고. 이제 병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낳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는 그냥 막 인구가 막 느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하라고? 아까 컨설팅을 하되 5대를 목표로 중국, 안 되면 인도. 전 세계 인구의 얼마? 40%, 25억이니까. 그래서 둘을 생각하면서 이게 공부를 할 때 그냥 시험이나 잘 봐야 되게 깨재재하게 공부하면 짜증나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내가 중국에 가서 그 너른 천지에서 나의 뜻을 펼쳐보겠다 하고 공부를 하면은 좀 신이 나지 않아. 이 공부를 신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